7월 19일 전쟁 25일차. 전쟁은 이제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었다. 장마비가 내리는 수요일 한반도 전선은 더욱 남쪽으로 흔들리고 북한군은 이리 익산을 점령하며 호남 진출의 길목을 넓혀가면서 동해안으로 계속 남아있고 일부 병력은 예천 지역까지 침입한 상황에 유엔군은 하늘에서 맞섰다. 연합공군은 230회 출격하며 북한군 보급선, 군수품 집적소, 도로와 철도를 집중 폭격하여 북한군 항공기 78대를 파괴했고 탱크 21대, 트럭 143대, 화차 13대, 건물 6채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미군의 피해도 많아 7월 18일까지 집계된 미군 피해는 전사 28명, 전병사 3명, 중상 114명, 경상 52명, 행방불명 65명이었다. 이날 뉴질랜드 해군이 참전하며 국제전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국내에서는 금융기관 예금 불출에 대한 특별조치령이 공포되었고 조병욱 내무부 장관은 전국 경찰관들에게 담화를 발표. 부산지점 남선전기에서는 주요 기관을 제외한 상시 송전을 일시 중지 조치를 하였다. 미국에서는 트루먼 대통령이 의회에 한국전쟁 특별교서를 발표한 내용은 징병제 실시, 예비군 동원, 주방위군 4개 사단, 현역이 포함된 사실상 총력전 선언이었다. 7월 20일 전쟁 26일차 목요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쟁의 중심은 대전으로 이동했다. 유엔군은 대전 비행장에서 신형 로켓포로 북한군 전차 7대를 격파해 미 제24사단은 3.5인치 로켓포로 북한군 전차를 파괴하며 방어를 시도하였으나 대전은 흔들리고 미 제24사단장 딘 소장이 실종되었다. 북한군은 전주를 점령, 김일성은 수안보에서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라 독점 명령을 내렸다. 유엔 공군은 평양, 원산, 연포를 폭격했고 해군 함재기들은 북한군 군사시설을 타격하면서 B-29 폭격기는 울산 조차장을 공격했고 서울 인천 간 철도를 폭파해 교통을 차단하여 한강철교도 큰 피해를 입었다. 국내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구에서 열린 유엔 한국위원회 공회석상에서 치사했고 계엄선포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 간첩 색출의 국민협조 요청과 새 화폐 1000원권과 100원권 발행도 발표되었다. 메가더 사령관은 한국작전 제1단계 종료를 선언. 한국전쟁 제1단계는 끝났다. 공산군이 승리할 기회는 사라졌으며 평화 회복과 주권 확립 때까지 계속 주둔한다. 7월 21일 전쟁 27일차 금요일. 전선은 결국 대전 북방에서 대격전으로 폭발했다. 북한군은 대전을 압박하며 전주와 남원까지 진격. 영덕에서는 전차를 앞세워 돌입했다. 국군은 예천을 탈환했으나 미 제24사단은 대전 방어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대전 동쪽으로 후퇴했다. 전투는 김천으로 이어지는 북한군 점령하에 영덕은 유엔 함대의 한포 사격으로 파괴되고 김제일이 논산 대전 청주 예천 영주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전남 전북 지역까지 비상계엄 확대를 결정했다. 국회의원 긴급 소집된 가운데 미 국방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서 원자탄 사용은 지리 군사적 조건상 부적절하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처음 거론되던 시점에서 나온 공식 부정이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군 강화안을 통과시키며 30만 병력 복무 연장, 200만 병력 유지 법안을 추진하면서 한국전쟁은 미국의 장기전 체제로 들어가게 되었다. 7월 22일 전쟁 28일차 토요일. 비가 내리는 날 대전 전투의 충격은 계속되고 딘 소장 실종 사실이 공식 보도되었다. 유엔 해군은 영덕을 포격했고 오후에는 국군이 영덕을 탈환했다는 기쁜 소식과 국군 해병대는 남원으로 진격했고 영양을 탈환한 뒤 풍기로 전진. 미 제1기 병사단과 제25사단은 영동방어선에서 북한군과 격전을 벌였다. 미 제1기 병사단 제7연대는 포항에 상륙하고
북한군 제6사단 또한 정읍을 점령하며 호남 서부를 파괴하니 비상시 향토방위령과 경찰관 특별징계령이 공포되었다. 피난온 공무원들에게는 7월분 봉급 지급이 결정되었으며 전라남북도에 계엄령이 실시되었고 부산에는 비상사태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구용서 한국은행 총재는 새 화폐 발행 문제를 기자회견에서 설명하였고 통화조정위원회는 해산되었다. 미국 언론은 소련의 위장 평화선전을 비판했고 라이프지 특파원 힐더 기자는 이렇게 전했다. 중공군은 중대한 철수작전에서 손실을 입었다. 7월 23일 전쟁 29일차 일요일 하늘은 맑았지만 전선은 피로 물들었다. 대전과 영동지구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미 제1기 병사단은 대전 전선에서 북한군 전차 및 부대병력 6,000명을 분쇄, 미 제25보 병사단은 함창에서 북한군 탱크대를 공격했다. 유엔 공군은 165회 출격, 대전 부근 공업시설과 평양을 충주지구 철도, 충주 서북쪽 영사리, 공주의 도로와 교량도 타격했다. 미 제5공군 전투기들은 전차 10대, 트럭 27대, 차량 22대, 화차 37대, 기관차 1량, 창고 5동을 파괴했다. 한편 북한군은 광주를 점령했고 순천으로 접근했다. 대구에는 방위사령부가 창설되고 사령관은 육군대령 이한림, 국회는 7월 27일 대구에서 임시국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서울시민연락사무소는 부산중앙동에 설치되었다. 정일권 계엄사령관은 은행 발작 사태가 계속되면 극형에 처하겠다는 경고와 국민병 소집도 시작되었다. 유엔 한국위원회는 활동 상황에 대한 특별 성명을 발표했고 라틴 아메리카 12개국은 유엔 결의를 절대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7월 하순 서울을 지키는 전쟁은 끝났고 이제 부산을 지키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대전은 무너졌고 호남과 영남의 관문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유엔군 증원은 계속되고 있었다. 미국은 총력전을 준비했고 세계는 한국전쟁을 단순한 내전이 아닌 냉전의 첫 전면전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으니 낙동강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함께 무너질 수 있었다. 한국전쟁에 유엔군 일원으로 참가한 국가는 전투창가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물자지원국 63개국이었다. 고귀한 희생에 감사드리며 한국전쟁은 잊혀져가는 세계전쟁으로 그 과정을 기리고자 이 책을 펴내신 이중근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부의 건국이 인사드립니다.